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정법전 정혁준 변호사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처음으로 7시에 땡기는 바람에 허겁지겁 시간을 맞춰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멸콩 라이브 1주년입니다. 아, 그런가요? 멸콩 TV가 개국된 지 1주년. 축하 인사 좀 해주시죠. 아이고, 뭐, 구독 벌써 1년이 됐나? 그럼요. 참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데 저는 멸콩 TV에 출연한 거는 그걸로부터 몇 달 뒤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1주년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되지 않는데, 네. 그런데 이제 멸콩 TV가 구독자가 지금 한 30만 가까이 됐죠? 네네. 1년 사이에 굉장히 그 급성장을 한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멸콩 TV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오늘 TV 토론 얘기를 고생하셨어요. 막 TV 토론 얘기만 했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식하다고 계속 이재명 무식하다는 얘기를 엄청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무식하다. 지금 제가 한 2년 동안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나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5번 더 넘게 했더군요. 네네. 그게 아니 일관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식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가둬놓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또 시종일관 무식하다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냐면 경제 부분이에요. 특히 재난지원금. 자기가 지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안 들어준다라는 이야기, 그 대목에서는 저는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전 국민 25만 원 얘기를 하면서 네네. 양보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뉘앙스가 이거예요. 양보한다고 진짜 양보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왜냐면 처음에 속보는 양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양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 차등 지원으로 그냥 우리 합의를 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계속 갈 건데 너네가 차등 지원이라도 해. 액션을 보여. 이 소리지. 우리가 그걸 회수하겠다. 우리 네네. 안을. 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 문화일보가 속보 그래갖고 너무 호들갑 떨었는데 자, 무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요 대목에서. 일단은 그 무식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잘못 쓰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네. 예컨대 제가 유식한데 저보고 무식하다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더 기분 나쁜 거는요. 네. 제가 무식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선배님이 저보고 야, 정 변호사 무식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가정 자체가 안 돼. 성립이 안 돼. 아니 이거는 상처받아. 그다음에 진짜로 유식하고 네. 더 정확히는 진짜로 교양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식하다는 말 함부로 쓰질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더 낫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 사법시험 붙고 한 명은 이제 그 정치 쪽에서 이렇게 쭉 커왔고 한 분은 검찰총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총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켰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아유 무식한 박근혜가 무식한 윤석열 검찰총장 시켰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도 있지. 그렇지.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 민주당의 네.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고 많은 검사들 중에서 예. 굳이 무식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켰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증한 사람은 누구냐? 조국이잖아요, 조국. 예, 예. 그러면은 조국이 그 많고 많은 그러한 그 검사들 중에서 네. 무식한 그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검증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뭐든지 제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후보 시절에 네. 눈여겨 봤었어요. 어떤 네. 걸 눈여겨 봤느냐? 네. 3프로 TV 나간다 그래 가지고. 맞아요. 그 네네. 3프로 TV에 그 안철수 후보도 나가고 윤석열 후보도 나가고 네. 이재명 후보도 나가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저런 머릿속에 뭐라도 좀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3프로 TV를 보는 순간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났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네. 그 후보들 토론 3프로 TV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은 네.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안철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음. 다른 사람 보고 뭐 무식하다느니 그런 말을 할 만한 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해서 유식하다느니 무식하다느니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무식이라는 말을 언제 했나를 짧게 제가 좀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 11월 28일이에요. 이때가 후보 시절이에요, 양쪽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을 보고 무능, 무식, 무당, 산무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중간에 있는데 좀 통과하고요. 2024년 3월 24일이에요. 이때가 이제 총선 직전이죠. 그러면서 25만 원, 역시 25만 원을 해야 된다. 13조만 써서 장보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 무식한 양반들이 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무식을 얘기했고 이제 또 오늘 얘기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왜 무식을 얘기했느냐? 현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 무식하다. 나는 쿠폰이다. 네.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건. 이 대목에서 이제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좀 예를 들어서 무식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도 어느 근거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아니라 쿠폰인데 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냐. 쿠폰 어차피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쿠폰이다. 지역화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금 맞잖아요. 네네. 현금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그 국채 발행해 갖고 재정을 투입해서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되죠? 저축할까봐. 자기가 주장하는 건 지금 이게 선순환 되려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현금을 직접 주면 저축할 거니까 저축이 안 되고 저축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쓰게 하려면 쿠폰으로 그걸 대체하겠다. 근데 그게 현금처럼 쓰는 거잖아요. 네네. 현금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뭐 그런 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는 유식 무식의 차원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는 상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유무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진짜 놀라운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는요, 제가 봤을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김문기 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여행 가고 골프 치고 낚시했어요. 네.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그렇게 부려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김문기 처장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거 가지고 뭐 윤석열은 유식하네, 뭐 한동훈은 무식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본소득이니 뭐니 쿠폰이니 현금이니 이런 걸 떠나서 당장 현안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현안은 의료 문제이고 네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뭐가 다가오고 있느냐? 금투세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 금투세 시행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투세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면 금투세 시행하면 진짜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무슨 25만 원을 갖다가 뭐 전 국민한테 살포하느니 아니면 누구누구한테만 살포하느니 이거는 급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서도 안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라고 한 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제보조차도 걸러지지 않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술도 못 마시는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버리고 청담동 바에 나와 있고 김앤장 변호사가 우르르 몇십 명 있고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 제보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큰 거 하나 잡았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유식한 정당입니까? 그 다음에 계엄령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우리는 뭐 광화문에서 오고 지금 강남에 와 있고 그런데 오는 동안에 데모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주말에 데모하는데 그 데모하는 게 무슨 폭력 시위입니까? 뭐 홀리거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엄령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당이 그게 유식한 정당입니까? 그 다음에 8월 24일에 대통령이 그 뙤약볕 하에서 영부인 뭐 골프도 못 친다고 그러는데 골프 치는 제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침 튀기고 있는 그런 정당이 유식한 정당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당이 유식 따지는 거는 반에서 꼴등하는 놈이 반에서 1, 2등 하는 사람 보고 저 새끼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딱 그 마음에 새겨가지고 당신들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정변이 방송할 때 그 새끼라는 말을 쓰시는 게 오늘 처음인데 아니에요, 몇 번 썼어요. 쓰셨어요. 고품격 용어라서 제가 신선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아이고 참네 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네네. 오늘 아까 그 현금 쿠폰 얘기만이 아니라 두 가지 점에서 정말 단무지였다. 단무지가 제가 이제 이재명이 진짜 단무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순 무식. 네네. 지자는 원래 지랄인데 방송용 용어가 아니라서 지멋대로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창고에 금은보화를 쟁여놓고 그거 안 쓰면 뭐하냐.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가 재정을 두고 창고에 금은보화가 쌓여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네네. 이런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얼마나 정말 저급한 인식인지. 그리고 이렇게 풀어놓으라고 하면서 뭐 어떤 예를 드냐면 시금치 한 단에 15,000원인 거 받느냐.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쿠폰을 풀어야 된다. 네네. 이게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쿠폰을 풀면 어떻게 되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국채를 발행해갖고 지금 이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쿠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국가 유동성이 지금 이렇게 이 출렁거리고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금치 한 단에 갑자기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10,000원이 되나요? 3,000원이 되나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 라는 이야기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한 무역 적자국이다라는 등등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분이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가 보통 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일지라도 이러이러한 대목들에서 이 사람 참
경제 공부를 어디서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입에서 자꾸 무식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다가 뭐 했습니까? 성남시장 됐잖아요. 네네. 성남시장 됐으니까 성남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정이 농단됐잖아요. 네네. 성남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뇌물, 뭐 업무상 배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네. 그 조그만한 성남시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뭐 됐습니까? 경기도지사. 도지사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정이 농단됐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가 네. 사모님 관련해가지고 마구마구 막 쓰이고 네. 그 다음에 경기도 팔아가지고 그 경기도에서 압박해가지고 쌍방울 같은 데가 그 돈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데 네.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가 됐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 됐잖아요. 예. 민주당 당대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정이 농단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 공천 어떻게 됐습니까? 비명이 횡사가 된 거예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이런저런 일들만 없었으면 뭐 도주 대사 없었고 황사무 사건 없었고 뭐 대파 사건 없었고 뭐 의료 뭐 그런 문제 없었고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의 그 당정 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과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농단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런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요. 그냥 요만큼 머리 있다고 해가지고 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 나쁜 짓 잘 못해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네. 사기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네. 머리 좋은 놈들이에요. 아. 학벌 같은 거 떠나서 뭐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그걸 떠나가지고 예. 사기 잘 치는 사람들 이렇게 쫙 보면 전문가야. 음. 머리가 좋아. 음. 아 저러니까 사기 치는구나. 음.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뭐 나쁜 짓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얄팍한 머리 가지고 시정농단, 도정농단, 당정농단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순진한 사람들 보고 뭐 무식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 네. 금은보화가 쌓여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우디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금 서울이 뭐 두바이입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뭐 그 동해 뭐 이렇게 파면은 거기서 막 석유가 콸콸콸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은 집에 진짜 개뿔도 없는데 그래도 뭐 그 뭐야 좀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써야지 돈이 들어와 그러면서 월급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뭐 벤츠 뽑고 그다음에 뭐 아르마니 쫙 뽑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뭐 뭔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 그 치하 5년 동안에 우리나라 빚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무슨 대권을 갖다 잡는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는요. 석유라도 많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석유 많고 그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1, 2등으로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다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945년에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네네. 처음에 분단 직후에는 네. 누가 더 잘 살았습니까? 북한이 잘 살았습니까? 예. 남한이 잘 살았습니까?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진짜 굶어 죽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네. 이게 뭐 그 사람의 마인드 하나,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부자도 될 수 있고 거렁뱅이도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진짜 막 그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어디 금은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지금 날아다니는 거는 오물풍선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단무지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단무지냐를 놓고,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대장동 변호사 한 번 변호를 해주면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요. 네네. 애프터 서비스가 뭐냐? 이거 원래 저 약속을 해주잖아요. 뭐, 공천 주잖아. 네네. 근데 공천에 떨어지면 실망할 거 없어요. 또 다른 길들이 열려. 대장동 그 변호사 해주면 네네. 이재명을 변호하면 끝까지 책임진다. 자, 무슨 얘기냐? 방통위 상임위원 누구 얘기입니까? 조상호 얘기입니다. 조상호 변호사 아시죠? 네네. 지난번에 양천이가 어디 나왔다가 지금 금천인가요? 네네. 어쨌든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그거 때문에 국회의장실 비서관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방통위원 있잖아요.
방통위원회 공모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공모에 단순히 신청을 했을까? 거의 이 기사의 뉘앙스는 좀 그렇더라도 경향신문이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진출할까? 그렇다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네네. 그 조상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제가 같이 변호사를 딱 했는데 그때 허걱한 적이 있었어요. 천안함 그 사건을 보고 네. 천안함 네네. 함장이 네네.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대. 그때 제가 TV조선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옆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허걱했던 네, 그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은요. 네. 직급이 뭐 상임위원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한 국장급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관급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방통위 위원장 누굽니까? 저기 이진숙 그러니까요. 위원장이죠. 이진수 위원장에다가 그 다음에 방통위 부위원장에다가 데다가 만약에 야당 몫으로 조상호 변호사가 방통위 상임위원 되면 참 우리나라 방통위가 아주 굉장히 칼라풀해질 것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재명 어떤 대표한테. 어떤 거요? 자기 사람은 끝까지 챙겨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네. 같은 조 씨인데 네. 조명현 씨. 네. 저는 지금 정부가 네.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어떻게 조명현 씨 같은 사람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공익제보자.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사나. 예. 아, 제가 진짜 미안해 죽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제가 저희 뭐 정법전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조명현 씨 좀 도와줍시다 이제 한두 마디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계좌 번호를 이렇게 띄워놨었어요. 옛날에. 네네. 그래서 뭐 얼마가 답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리고 조명현 씨가 저한테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얼굴을 들질 못하겠어요. 예. 조명현 씨가 직장도 잘리고 몸도 상하고 예. 뭐 이렇게 그 택배 같은 거 하다가 예. 잘못 돼가지고 뭐 몸도 다치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네. 조상호 같은 사람한테는 지금 차관급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데 네. 조명현 씨가 만약에 조명현 씨 없었으면요 음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못 됐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대선 끝난 다음에 복귀했을 때, 네. 복귀를 했을 때, 네네. 이번 대선의 그 모멘텀이 무엇이었는가? 네. 저는 부대법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예. 부동산 정책 망한 거. 네.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장동. 그 다음에 법인카드. 네. 왜 그러냐면 대장동은요, 뭐 조단위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저도 실감이 안 돼요. 네네. 근데 법인카드는 이거 내가 지금 그 소고기 한번 먹고 싶은데 이거를 갖다가 법인카드 이렇게 먹었네. 네. 내가 오늘은 초밥 한번 먹고 싶은데 네네. 초밥을 또 그렇게 시켜 먹었네. 네. 법인카드로 쌀국수도 시켜 먹었네. 육해공군의 동서양을 갖다 다 망라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일반 서민들 가슴에 팍팍팍 꽂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그게 조명현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 이럴 거 같으면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이렇게 너무너무 대비가 된다. 네, 정변 이게 말씀하시니까. 보수와 진보가 옛날엔 거꾸로였어요. 그렇죠. 보수는 뭐 이러이러한 일 있으면 일로 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금일봉도 팍팍팍 주고 그 다음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가고 진보는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조상호 변호사가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면 반드시 탈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좀 조명현 씨 말씀하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좀 가슴이 좀 아파지네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또 숟가락을 들고 이제 명문 무슨 방탄 뭐 동맹을 맺었다면서요. 그 동맹을 맺은 다음에 바로 포탄을 좀 같이 날려줬습니다. 북한이 러시아한테 이 쓰던 재고품 그 포탄 그 실어다 날라주듯이 문재인의 평산 책방 폭행 사건에 이재명이 포탄을 쏴줬습니다. 편가르는 적대 정치 종식해야. 안에 내용을 들여다
그러다 보면 갈라치기를 맨날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제발 정부가 갈라치기 그리고 편가르기 적대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주어가 바뀌지 않았는가. 실제로 갈라치기 하면 사실 팬덤 정치, 그러니까 문재인과 네네. 문재인이 그야말로 갈라치기 아닙니까? 네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다. 네. 내 사람이 먼저지만 내 가족이 더 먼저다. 음. 내 딸이 먼저고 내 아들이 더 먼저다. 음.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공격하고 팬덤을 동원해서 좌표 찍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 폭행 테러의 사실은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정치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건 당신 같은 사람들,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들, 물론 뭐 모든 정치인이 다 반성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를 자신의 어떤 선전 도구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팬덤들을 동원을 해서 온갖 폭행을, 그러니까 언어 폭력과 온갖 그런 이 폭력을 난무하게 만든 세상, 그 자신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성찰을 한 다음에 남을 탓해라. 이게 기본 아닙니까? 네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책임이 폭행당하고 이런 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하고 뭐 화난다 이런 사람들 지금 부글부글 주위에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보다 주먹이 왜 가깝습니까? 법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법이 멀어졌습니까? 저는 벌써 끝났을 사건들을 아직까지도 그냥 질질질 끌고 있는 네. 그 법원 검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나 죽겠는데 그런데 예컨대 검찰이 빨리빨리 기소해. 그다음 법원이 빨리빨리 판결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벌이 내려져. 아니면 법원이 딱 봤는데 이거는 뭐 법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무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억울하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정당화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빨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망가져 있으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전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문재인 등 이쪽에서는 평산책방 이사회 뭐 이런 이름이 있지만 이게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 음모고 검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정치적인 어떤 음모론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도 전제는 뭐냐면 어떠한 폭력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합당한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대통령의 모욕주기 전 대통령의 모욕주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태도 역시 대단히 자신의 어떤 지금 곤경을 포장해서 덮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요. 모욕주기라는 표현 왜 썼을까요? 네. 이게 바로 자꾸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일과 똑같다라는 걸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문다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고 했죠. 윤건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논두렁 시계가 떠오른다고 했죠. 이제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욕주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모욕을 줬기 때문에 지금 뭐 부엉이 바위 사건이 났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자신의 지금 닥쳐오는 문씨 일가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만약에 모욕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발하세요. 모욕죄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을 모욕죄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후보 시절에 뭐 강적들인가 방송 나가가지고 네. 물어봐요. 전원책 변호사가 문재인 후보님 만약에 뭐 이러이러하게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이 대통령 욕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풀리면 그거는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뭐죠? 토론가 뭐 이렇게 약간 뭐 패러디한 네. 그런 걸 갖다가 딱 어떤 사람이 올렸더니 그거 가지고 모욕죄라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 때도 고발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그야말로 이제 자연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다의 말대로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모욕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고발을 갖다가 하세요. 그냥 뭐 나 모욕받았어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받고 있는 많은 혐의들을 네. 만약에 억울한 면이 있으면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해명을 갖다가 하세요. 네. 그러면 그 해명을 딱 듣고 맞는 말이다. 그러면 사과해야지. 제가 주제 넘게 넘겨 짚어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깊은 뜻을 갖다가 알지 못했다.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테니까 만약에 지금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도 좋고 뭣도 좋고 뭐 방법 많잖아요. 네. 기자회견에 좋고 뭐 그렇게 해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뭐 알아먹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사실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처신을 좀 똑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고민정도 한마디 했죠. 고민정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했더니 아무 말 했습니다. 네. 윤건영만 왜 저렇게 나서나 했더니 탁현민도 갑자기 또 물어뜯는다는 둥 자신이 경비원임을 또 입증을 했는데 고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산 책방 폭행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극제가 돼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정이 고민정답다. 뭐 그냥 뭐든지 그냥 기승전검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다 뻔해. 그냥 모든 논리의 흐름은 그러니까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민주당 사람들의 모든 논리적 귀결은 검찰로 그냥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검찰처럼 검찰이 힘이 없었고 그냥 어리버리한 검찰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검찰의 힘을 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검찰의 힘을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만든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주년. 바로 9월 11일 멸콩이 1주년 되는 9월 11일 날 들려드리는 멸콩 라이브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선생님이 좀 전에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쑥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처럼 의료 대란 이런 어떤 상황일 때 스스로 사실은 병원 갈 일이 조금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자, 환실골드 효능은 들으셨죠? 우리 추석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때 환실골드 2+1 이벤트를 이용해서 선물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 2권도 함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2+1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9월 11일 날 들려드린 멸콩 라이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1시
9시 방송이 아니라 오후 1시 방송입니다. 이영풍 기자와 박소영 대표가 진행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하고요. 계속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